네,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기온, 강수, 바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후 요소에 관련된 중요한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구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선생님이 직접 읽어보고 틀린 부분은 여러분들과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하고 그리고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런 기후를 바탕으로 세계의 기후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의 기후를 구분한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의 기후학자 쾌펜입니다. 이 쾌펜은 세계의 기후를 구분했는데요. 바로 구분하는 기준이 식생 분포를 기준으로 식생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기온과 강수량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기후를 구분했는데요. 세계의 기후를 구분하다 보니까 비슷한 기온과 강수가 나타나는 곳은 식생과 토양이 유사한 특징이 나타나고 이는 산업과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세계의 기후를 한번 쾌펜이 만든 구분을 바탕으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쾌펜의 세계 기후 구분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세계 기후를 구분하는 기준은 식생입니다. 식생 분포를 기준으로 세계 기후를 구분을 했는데요. 그러면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려면 어떤 기후 요소가 필요할까요? 바로 기온입니다. 식물은 너무 추워도 자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햇빛이 부족하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햇빛과 그리고 너무 춥지 않는 그러한 기온 환경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온을 바탕으로 세계 기후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나무가 자라느냐입니다. 나무가 자라느냐 자라지 못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세계 기후를 구분하는데요. 바로 이 기온 분포와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이 기후 그래프로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무가 자라려면 최소한 몇 도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될까요? 자, 그 전에 중요한 개념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최한월, 최난월이라는 개념을 보고 갈게요. 최한월이라고 하는 건 12개월, 12월 중에 가장 추운 달입니다. 가장 추운 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한월이 몇 월일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는 보통 1월 정도예요. 1월 정도. 최난월은 가장 더운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더운 달 몇 월일 것 같으세요? 보통 7월에서 8월 정도, 보통 8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운 달, 가장 더운 달, 최한월, 최난월의 개념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나무가 자라려면 적어도 몇 도 이상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최한월 마이너스 3도. 여기가 0도잖아요. 마이너스 3도보다 떨어지면 나무가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건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이냐. 미만이라고 하는 건 3도보다 더 떨어지지 않는다. 3도보다 더 떨어진다. 훨씬 춥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영하 3도로 떨어지고요. 영하 3도로 떨어지지 수목이 있다. 예, 그러면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이냐? 미만으로 떨어지느냐? 미만으로 떨어진다. 예, 라는 뜻이죠. 그 말은 영하 3도 선보다 밑에 있는 기후대입니다. 이 기후대는 바로 냉대기후예요. 냉대기후. 자, 영하 3도 떨어지지 않는다. 훨씬 더 따뜻하다. 아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기준. 그럼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 미만이냐? 최한월이니까 가장 추울 때가 18도보다 떨어지느냐? 이 뜻입니다. 가장 추울 때가 18도인 거예요. 가장 추울 때. 맞다. 가장 추울 때가 18도보다 더 떨어진다. 그 말은 뭐 추울 때가 10도가 될 수도 있겠고 뭐 5도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기후 때는 온대 기후입니다. 아니 우리는 추워도 18도보다는 높아. 그 말은 18도, 1년 내내 18도보다는 기온이 높은 상태라는 뜻이겠죠. 즉 1년 내내 기온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구분하는 기준이 강수량이죠. 그러면 1년 내내 기온이 높으면서 강수도, 비도 많이 온다. 예. 이 기후는 바로 열대 우림 기후고요. 반면 기온은 1년 내내 높지만 강수량이 60mm보다 낮은 경우가 있다. 열대 기후지만 열대 우림 중에 열대 기후 중에 열대 사바나 기후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목이 없어요.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 미만이냐? 가장 따뜻할 때 기온이 10도보다 떨어져 있느냐? 이런 뜻이겠죠. 10도보다 떨어져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따뜻할 때 10도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겠죠. 바로 이런 기후는 나무는 자라기 힘들지만 기온은 높은 건조 기후고요. 10도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다. 예, 그 말은 추운 계절이죠. 바로 나무가 자라기 힘든 한대 기후를 뜻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기후를 구분할 수 있고요. 크게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건조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외워볼까요? 그럼 우리가 위도를 고려해서 이렇게 외워주세요. 열대,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자, 이렇게 세 개의 기온을 기준으로 구분했고요. 두 번째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무엇일까요? 수분하다, 건조하다. 바로 강수량입니다. 강수량을 기준으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1년 내내 습윤, 비가 많이 온다. F자를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름에는 건조하다. 여름에는 비가 적게 오고 대신에 겨울에 비가 조금 더 많이 오는 편이다. summer. 왜 화면이 돌아가죠? 잠시만요. 됐다. 됐다. 그쵸? 자, 여름이 건조하다. 주인공이 여름이죠. summer, S라고 표시합니다. 반면에 겨울이 건조하다. 겨울 winter, W. 몬순이라고 하는 건 계절에 따라서 강수량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몬순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몬순은 우기와 짧은 건기를 뜻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뒤에 가서 조금 더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계절적 분포 중에 어떤 기호가 들어갈까? 우리나라 보통 비가 언제 많이 옵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오죠. 여름. 그럼 비가 언제 적게 와요? 그렇죠. 겨울에 적게 와요. 겨울에 굉장히 건조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W 기호가 세계 기후 구분에 들어갈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엄청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쾌펜의 기후 부분을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나무가 자랄 수 있느냐, 나무가 자랄 수 없느냐였습니다. 자, 나무가 자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기온의 영향을 받죠. 이 기온의 영향에 따라서 세 개의 기후대가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응? 그렇죠. 열대, 온대, 냉대, 그리고 건조, 한대.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기온에 해당되는 분포는 열대, 온대, 냉대. 나무가 자라기 힘들어요. 건조와 한대. 그리고 고산은 나왔는데요. 고산 뭐일 것 같으세요? 한문과 관련이 있는데 높을고 산, 뇌산,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산 기후는 H라고 표시를 해요. 자, 먼저 1차 구분, 열대, 온대, 냉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뭐였습니까? 그렇죠. 기온이죠. 열대 기온은 최소 몇 도 이상이었어요. 몇 도 이상. 우리 이런 욕 가끔 하는데 그렇죠. 18도 이상. 이렇게 외워주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잖아요. 추워도 18도 이상인 거야. 추워도 18도 이상. 자, 바로 이 열대 기후는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아까 두 번째 기후 구분은 뭐를 기준으로 나눈다? 강수량. 자, 열대 기후에서도 항상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올 때 1년 내내 오는 F 기후를 가질 때도 있고요. 자, 겨울이 잠깐 건조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F와 W의 중간 M, 몬순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먼저 AF는 뭘까요? 열대지만 1년 내내 비가 많이 온다. 자, 두 번째 M은 열대의 기후지만 이 두 기후의 중간이다. W는 AW, 겨울에 살짝 건조하다. 바로 열대 우림, 열대 몬순, 열대 사바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번에는 온대 가겠습니다. 온대 기후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몇 도 이상이어야 돼요. 추워도 몇 도는 이상이다? 마이너스 3도입니다. 마이너스 3도 이상이다. 그러니까 추워도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까지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구분은 강수량. 자, 역시 온대 기후도 강수량을 기준으로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S 뜻하는 게 뭐였죠? Summer dry, 여름이 건조할 때. W는 겨울이 건조할 때. F는 뭐였어요? 1년 내내 습윤. 그러면 CS, CW, CF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세 개의 온대기후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온대기후는 첫 번째 CS. 우리나라가 온대기후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온도, 적절한 추위, 온대기후지만 여름이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 겨울이 건조한 온대, 동계, 겨울동, 겨울이 건조하다. 자, 연중수분, 온난 기후에 연중수분하다. 그리고 우리가 수분하려면 육지와 바다 중에 어느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나요? 그렇죠. 해양이죠. 그래서 서안 해양성 기후도 역시 F자를 씁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 뒤에 스펠링이 하나 더 붙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온대기후 가서 한 번 더 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열대기후 3개. AF, AW, 그 중간은 AM. 자, 온대기후 3개가 있었죠? 바로
CS, CW, CF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냉대기후입니다. 냉대기후는 적어도 추워도 몇 도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최한월 평균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질 때 있지만 최난월 가장 따뜻할 때는 10도 이상이라는 거예요. 10도 이상이기 때문에 햇빛을 그래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자, 바로 냉대기후는 크게 두 개로 우리가 구분하는데요. 왜 이렇게 잘 안 넘어갈까요? 자, 바로 역시 냉대기후도 F와 W의 스펠링을 강수량을 사용합니다. 자, DF, F는 연중수분, 즉 냉대기후지만 연중수분하다. W는 겨울 건조. 이래서 역시 구분을 하면요. 냉대수분, 그리고 냉대 동계, 겨울동, 건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무가 자라기 힘든 기후, 건조기후죠. 말 그대로 건조기후는 기온과 강수량 중에 뭐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그렇죠. 강수량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선생님, 얼마나 비가 안 오나요? 연 강수량이 500mm 이하입니다. 500mm.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 장마철에 진짜 신발에 물 들어갈 정도로 비가 많이 쏟아졌을 때 한 200mm, 300mm 정도 내릴 때도 있어요. 100mm.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름철에 그 일주일 또는 2, 3일 기간 동안 100mm, 200mm를 샥 내리는데 건조기후는 1년 동안 500mm 이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거의 안 오는 거지. 자, 이러한 기후 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역시 강수량에 따라 기준이 나눠집니다. 즉, S는 250 이상, 즉 강수량이 250 이상, W는 250 이하. 둘 중에 뭐가 더 건조해요? 이게 더 훨씬 더 건조하지. 그쵸? 그래서 두 개로 구분하면요. BS, BW 되겠고요. BS는 스텝, 조금한 풀 정도는 자라는 느낌이고요. BW는 사막,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사막이에요. 자, 한대기후는 나무가 자라기 힘든 이유가 강수량이 아니죠. 뭐에 따라서? 그렇지, 너무 추운 거예요. 가장 따뜻한 기온도 10도 이하. 우리나라는 가장 따뜻했을 때 한 몇 도 정도 됐을까요? 요즘은 여름철 기온이 온난화의 영향도 좀 있어서 평균 기온이 굉장히 높아졌죠. 우리나라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한 30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30도 또는 한 33도. 그런데 한대 기온은 가장 더워봤자 10도를 안 넘는 거예요. 그 말은 햇빛의 영향,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이 굉장히 적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역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자, 최난월이 영상. 이 말은 한대기후 그래프에서 0도를 기준으로 가장 따뜻했을 때 0도를 살짝 넘을 때는 T 스펠링을 쓰고요. 추울 때 0도도 못 넘는 영하권, 1년 내내 영하권 F 용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두 개로 구분을 하면요. 바로 EF, ET, 툰드라, EF, 빙설. 왜? 0도 이하니까 1년 내내 얼어 있잖아요. 빙하, EF.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추가했죠. 고산, 노풀고. 그러면 이런 고산 기후, 높은 산에서 나타나는 기후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해발 고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해발 고도가. 바로 해발 고도가 2000m는 넘어야 고산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나라 산 많은데 이런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곳 있나요? 우리나라는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한라산이나 백두산도 200m가 그렇게 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산기후다 할 만한 기후대는 나타나지 않고요. 주로 세계의 굉장히 높은 산맥들,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안데스 산맥, 이러한 산맥들은 뭐 3,000m, 4,000m, 5,000m가 넘다 보니까 독특한 고산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2,000m 이상의 고산기후, 우리가 스펠링 high, h를 써서 기후를 표현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세계 기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잘 보시면요.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먼저 적도를 기준으로 이 초록색 부분들은 어느 기후일까요? 적도 기준으로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무슨 기후일까요? 그렇죠. 열대기후 A입니다. 근데 열대기후도 크게 세 개로 나눴죠? 같이 해볼까요? 그렇죠. AF, 열대우림, AW, 사바나, AM, 두 개 사이, 열대몬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도대별로 보면요. 이 중간에 노란 색깔이 끼어 있어요. 여러분들 노란색 하면 어떤 지형이 떠오르세요? 그렇지, 흙이 떠오르죠. 흙. 바로 이 기후대에 속하는 건 B, 바로 건조기후입니다. 건조기후. 자, 건조기후도 역시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250mm 강수량 이상이다. BS 스텝. 250mm 이하다. BW 사막.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열대 건조, 다음에 뭐예요? 온대. 온대 기후 구분은요. 요런 지역이 바로 온대 기후입니다. 한 중위도권에 나타나는 곳이죠. 그럼 우리나라도 역시 대부분은 온대 기후에 속합니다. 온대 기후는 스펠링 C가 나타났죠. 자, 이 온대 기후도 크게 우리가 세 개로 구분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항상 수분하다 CF 온대수분. 자, 여름에 건조하다 지중해성 기후. 겨울에 건조하다 온대 동계 건조.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온대보다 해발고도가 위도죠. 미안해요. 위도가 높은 중위도권에 위치해 있는 기후대 뭘까요? 냉대기후 D입니다. D. 자, 냉대기후도 두 개로 구분했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DF 냉대습윤, D 냉대 건조 이렇게 나눠집니다. 마지막 어딥니까? 마지막 한 대는 무슨 색으로 하죠? 보라색으로 할까요? 한대 기후는 고위 가장 북극 지방에 위치해 있는 기후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2가 되겠습니다. 한대 기후. 한대 기후 같은 경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기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최난월 0도 조금 올라가느냐, 0도 못 올라가느냐. 바로 이 티 툰드라, 툰 티귿 티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연중 빙하로 덮여 있다. F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독특한 해발 고도가 높아서 독특한 기후대가 나타난다 그랬죠? 바로 안데스 산맥,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과 같은 고위도 해발 고도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고산기후 H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세계기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세계기후에 따라 선생님이 아까 전에 식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뭐 어떤 식생이 느껴지느냐? 바로 사진과 같이 식생 기후대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복습해 볼게요. 이걸로 복습하겠습니다. 자, 먼저 적도를 기준으로 아까 무슨 기후대가 나타나죠? 그렇죠. 적도를 기준으로
열대기후입니다. 우리 열대기후는 아까 전에 AF, 그 다음에 AW, AM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자, 주로 AF와 AM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월 강수량이 600mm 이상일 때도 있어요. 강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600mm까지는 좀 오버인 것 같고 60mm. 선생님이 잘못 적었어요. 60mm 이상 연중 1년 내내 습하다 보니까 나무가 잘 자라죠. 왜? 햇빛도 풍부하니까. 이러한 식생 분포를 열대우림이라고 하고요. 사바나는 W가 아까 뭘 의미하죠? 윈터, 겨울, 건조. 자, 그러다 보니까 열대우림보다는 식생이 조금 덜 우거집니다. 자, 열대 다음에 나타나는 위도대 뭐였습니까? 그렇죠. 건조. 건조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250 이상일 때가 있고 이하일 때가 있죠. 250 이상일 때는 그래도 비가 조금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풀은 자랄 수 있겠죠. 바로 BS. 주로 조그만한 단초들이 주로 자라고요. 듬성듬성 나무들이 있어요. 듬성듬성. 자, W 같은 경우는 윈터 건조. 하지만 BS 같은 경우는 250mm 이하다 보니까 굉장히 건조한 사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막 주변에 BS 기후가 나타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가겠습니다. 열대 건조 온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온대 기후는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기 때문에 사람 살기에 가장 좋아요. 자, 선생님 아까 세 개로 구분했었죠? CS, S는 뭐였습니까? 썸머, 그렇죠. 여름 건조,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왜? 유럽의 지중해 있죠. 그 지중해 주변으로 분포하는 기후라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 W는 뭘까요? 윈터, 겨울 건조. 바로 온대, 동계, 건조. 온대, 동계, 건조. F는 연중 수뷴하죠. 온난 수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살기 굉장히 좋아요. 적절히 춥고 햇빛도 풍부하고 비도 적절히 오면서. 그래서 경렵수림, 조엽수림, 호남림 이런 나무들이 자라고요. 자, 온대 다음에 냉대. 자, 냉대 같은 경우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3도 이하 떨어지지만 따뜻할 때는 10도 이상 올라가요. 그래서 온대보다는 조금 더 춥고 조금 덜 덥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D 기후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주로 식생 분포가 타이가입니다. 타이가. 자, 마지막은 뭐였죠? 한대. 한대 같은 경우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몇 도 이하다? 10도 이하입니다. 10도 이하. 그 중에서도 가까스럽게 0도가 올라가는 기후대가 있고요. 0도 절대로 올라가지 않는 기후대가 있었죠. 바로 0도가 살짝 올라가는 ET. 1년 내내 0도 이하, EF. 이렇게 나눠지고요. 자, 오늘은 이런 세 개 기후를 구분해 보았고요. 우리가 역시 구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